자, 바로 또 연결해 봅시다. 이거 오늘 요즘 이제 내가 늘어나니까 이제 더 압축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날리고 바로바로 날리고 맞죠? 멋지다. 자, 요것도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거 요약 재무입니다. 유동 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자산들이 1조 100만 원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석 달 안에 현금한테 시킬 수 있는 게 6,800억, 689억이고 단기 손이 매출 채권, 기차 채권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2,500, 2,051억. 요렇게 쭉쭉쭉 유동 자산, 투자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 바로바로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산이죠. 그게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요게 다 세세하게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세세한 거를 알 필요는 없어. 그러면 회계사를 해야지.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8,334억.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는 안 갚아도 되는 거. 1년 뒤에는 갚아야 돼. 그게 7,561억 합치니까 부채 총계가 1조 5천억 되어 있다. 지배기업 소유 지분 자본금이 지금 1,654억이고 자본 잉여금이 나 깜짝 놀라서 2조 4천억이래. 자본 잉여금이 2조 4천억이래. 와, 자본이 어디서 나왔지 이거?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이익을 모았는 게 1조 8천억이래. 와, 장난 아니죠. 자본이 그래서 4조 4천억 원. 자본 총계가 매출액 5,148억이고 영업이익이 1,436억인데 영업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빼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게 886억. 886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 EPS가 나온다. 나누기 BPS를 하면은 PBR이 나오고. 오케이. 자, 그게 EPS가 1,340원이다. 주당 순가격, 주당 순이 요게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70억, 뭐 이렇게 매출 채권 2,050억, 뭐 이렇게 자본 잉여금, 요거는 그거죠. 요거 뭐 요약 별도 재무예요. 별도 재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주가가 67만이거든요. 67만 얼마인데 요거 단기 순이익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주당 순이익이 1,600원이잖아요. 거기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3,200원 잡고 3,300원 정도 나오는데 67만 원에 3,200원을 나눠 버리니까 퍼가 209배 나와. 209배. 이건 그냥 고평가 맞죠? 싼 게 아니죠. 싼 반응. 209배니까 209배니까 뭐 하기사 뭐 지금 뭐고 카카오도 높긴 높겠다. 그래도 200고배는 아니잖아. 그래 유동자산이 지금 1조 5천억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680 689억. 요거는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맞네, 1조 맞네, 1조 맞네. 매출 채권은 아직 못 받은 게 2,050억. 재고자산은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재고자산이 4,524억이라면 올해는 4,926억이에요. 그러니까 400억 불었죠. 그 뭐 매출 채권도 2,051억인데 작년에는 1,870억이니까 한 20억, 17억, 18억 그 정도 올랐고.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뭐 이게 2조 6천억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한 게 2조 6천억이나 된다. 와. 그래서 유동부채는 움직이는 부채. 자, 8,334억.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외상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1,100억. 배출 부채 나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채를 매긴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온실가스 배출 부채 요게 10억을 측정해 놨더라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76억. 그래서 부채 총계가 1조 5천억. 자본 총계가 4조 4천억. 자본 4조 4천억 나누기 부채 1조 5천억을 하니까 부채율을 계산하니까 34% 정도 나오더라. 34%. 매출액에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매출원가에서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빼.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 매출 총이익이 거기서 판관비를 빼. 판매비, 관리비 거길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뭐 세금 띄고 뭐 기타 금융 수입을 빼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나.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반기분 누적이 886억이 당기 순이익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EPS가 되고 나누기 BPS 북밸류 퍼 쉐어를 하면은 BPS 맞죠? 그걸 하면은 PBR이 나온다. 그러면 내 자본, 이 자본 어딨나 자본? 내 자본 없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340원이 나온다. 이익잉여금은 이익 남는 돈이죠. 남는 돈이 지금 그 공돈 아니지. 그 이익이 나서 모아둔 돈이 1조 5천원이에요. 이게 1조 5천원이거든요. 언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059억인데 1조 5천억이었는데 2019년 6월 반기 지나니까 1조 4천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2020년 1월 1일에 1조 7천억으로 불어나 버렸어. 또 당기 순이익이 들어갔겠지 뭔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또 이게 번 걸 합쳐가지고 2020년 6월 30일 날 딱 보니까 1조 8천억이 되었어. 1조 5천짜리가 1조 8천억이 되고 3천억이 증가하고. 우와 장난 아니다 맞죠? 연결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 플러스 미리미리 나갈 돈들을 이제 미리 빼놓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인들 퇴직금 미리 빼놓고 뭐 차 이거 고장 날 거 아니면 차 뭐 이렇게 가격 떨어질 거 상각비 뭐 건물 이렇게 노후화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상각비 기계 노후화되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안 떨어졌다 가정하고 현금 지금 원래 그거는 미래를 대비하고 빼는 거니까 그거 안 뺀다 생각하고 돌리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영업활동 현금은 그게 단기순이익 플러스 단기순이익을 위한 가감 영업활동이란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이자 수치 이제 이런 거 법인세 다 합치니까 2140 정도가 된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아주 좋다. 1900억. 재무활동도 670억 갚았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43%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영업 부분은 연결회사의 매출액 10%를 차지하는 고객은 A 고객이 2,203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B라는 고객은 1,196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C 매출이 455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거 다 합치니까 3,856억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이 누적 1,343억, 유럽이 3,188억, 미주가 500억, 기타가 115억 해가지고 총 5,148억의 누적 매출을 올 6개월치 상반기에 상반기란다. 이거 6개월치 반기분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1조 돌파하겠네요. 오. 금융상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89억. 또 글자가 작아졌네. 매출 채권 2천억, 2,051억. 보증금이 350억. 합쳐가지고 992억. 합치니까 또 밑에 것도 합치니까 1조 원 가까이가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다. 자산은 부채하고 다 포함한 거죠. 이거 매출 채권 이거는 부채하고 포함 안 됐네. 여기 있네. 이건 또 부채 여 있네. 매입 채무, 기타 채무 이거는 외상으로 가져온 게 794억. 단기 차익금 은행에 단기 쓸 게 좀 차익 좀 시켜도 그래서 땡겨 왔는 게 1,200억. 그래서 합쳐가 5,779억. 이 단기 차익금. 요구 불예금은 조건 없이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 불예금 689억을 조건 없이 그냥 오늘 나 써야 되겠다 하면 바로 주는 거야. 이제 찾는 거지 이 돈이. 그래 합쳐가지고 현금이 689억이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 있고 장기 금융 상품에 이거 처음은 100만 원이네. 1,000원, 만원, 10만 원. 아니다. 1,000만, 10만, 100만. 매출 채권이 특수갱 관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8억의 매출 채권이 있고 특수 관계자한테 매수 채권 그러니까 그 특수 관계자는 뭐 어디겠습니까? 이거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바이오에피스나 뭐 그런 뭐 특수 관계자 뭐 하여튼 연관되어 있는 자기 주식이 연관되어 있는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겠지. 그런데 연관되어 있는 게 돈 못 받는 게 248억. 근데 채무가 더 많더라고. 채무가. 자, 연체되지 않는 채권이 1,770억에서 연체된 채권이 2,280억이고 1개월 미만이 277억, 1개월 초가 3개월 미만이 3억 정도 해가지고 280억 정도가 3개월 안짜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1개월 안짜 그냥
3개월 안짝만 나왔고 숫자는 거의 이상권 안 나왔네요. 거의 상권은 뭐 거기에 있다고 하면 되고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증감. 계약자산, 계약은 기초 이제 뭐 이게 얼마야 이게 1498억이면 그게 이제 증가하고 뭐 감소하고 다 하니까 기말에 그 계약 남아 있는 게 1596억으로 나와 있고 또 미청구된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계약 부채는 처음에는 이제 1451억에서 시작해서 증가 460억 증가하고 감소가 또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남아 있는 거는 1757억이 남아 있다. 계약 이행 원가라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이전 및 시제품의 생산 활동의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한 거를 수행하려고 기술 이전 받고 시제품 생산하기 위한 활동의 원가. 요게 전반기가 이거 계약 자산으로 인식되는데 이런 거는 계약 자산으로 인식되는데 요게 특수 회사 입장에서는 연결 회사 입장에서는 연결돼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부채로 인식되는 게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계약 부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회사는 기술 이전 및 시제품 생산 활동 등에 관한 고객으로부터는 선수치한 금액을 계약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연결회사는 위 기술된 계약 부채 인식 대상 외에 고객이나 재화의 용역을 이전하기 전 수취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분류. 요 선수금은 요거예요. 요거는 또 헷갈려. 그러니까 연결회사는 계약 부채 인식 대상 외에 고객이나 재화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받은 금액, 받은 선수금, 준 선수금도 될 수 있잖아. 성금이니까. 내가 성금 줬다라고 할 수 있고 성금 받았다 말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받은 겁니다. 받은 게 1473억이나 받았나. 오, 대단하네. 그리고 이게 재고자산에 제품은 만들어 놓은 거고 제공품은 만드는 도중에 물건 1469억 6억 원재료는 말 그대로 원재료고 저장품은 부재료 뭐 이렇게 뭐 딱풀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만들 때 쓰는 부재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1012억이나 되네. 대단하네. 연결회사는 뭐 이렇게 있는데 바이오에피스 뭐 이리 나오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자 요것도 투자부동산 이거 아까 201억에 뭐 산 거 있었잖아요. 건물 하나 요 201억이 산 거 204억에 샀네. 요거를 임대해줬죠. 어디에다가 바이오에피스에 자 삼성 임대한 거 210억 201억입니다. 210억이 아니고 201억 그거의 임대 수익이 750만 원 아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7억이다 7억 아니다 이거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 자 투자 부동산 건물 나머지는 5억짜리 와 그거니까 여기서 다 발생됐다고 봐도 되네 7억이나 나왔다 7억 와 200억짜리 있으면 한 달 7억 나네 7억 대단하네 자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부분은 여기와 같다 매출원가를 나오고 전반기 감가상각비의 비용 분류입니다. 감가상각비 전반기 그냥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616억 판매비 관리비 23억 판매비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뭐 이렇게 직원들 월급 이런 거 다 포함되죠. 이게 합체가 매출 영업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면 매출만 알면 되죠. 매출 빼기 요거 두 개 합친 거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당기순이익은 여기서 또 빼기 뭐다 뭐 이렇게 세금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금융소득 이런 것들 빼면은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다? EBIT, EV, EBIT 있잖아요. EBIT, ABIT, earning 뭐 이렇게 적히는 거 그런 거. 전반기 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비용 분류가 요건 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비용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사채 및 차입금이 사채 그냥 일반 사채 그린 사채가 아니고 이제 시빅하는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거죠. 전환권 사채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죠. 1498억 단기 차입금이 1200억 장기 차입금이 2280억 합치니까 4984억 여기 보니까 3호사채 이런 걸로 이자율이 3%더라고 3%. 여기 보면 1%도 짜리 됐어요. 이게 단기 차입금인데요. 금방 돈 쓰고 갚을게 돈 좀 빌리도 이자 1%돼 그래 알았다 이런 거지. 90일 만에
줘야 되니까 1%막 이렇게 0.4%.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꼬박꼬박 줄 수 있느냐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때 1%, 0. 몇 프로 이거면 잠깐만 쓰고 다시 받는 거니까 엄청나겠죠. 이자가 이율이 아니 그 수익이 은행 입장에서는 거저지 거저. 돈만 빌려줬는데 자기들은 돈 받잖아.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장기 차입금 그 이자율은 2.8%, 뭐 2.8%, 90일짜리 뭐 1.5%, 뭐 90일짜리 1.6%막 이렇게 그래도 낮죠. 하나가 아니다. 그 어디고 셀트리온 할 때 한 4%막 5% 됐던 거 같은데 그 다른 회사인가 기억이 안 난다. 말이 잘 까먹겠나.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매입 채무 2,270억, 미지급 내용 돈 안 준 게 420억, 요를 합치니까 1억 1,100억, 1,105억 이렇게 된다. 연결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 요 있잖아요. 그냥 온실가스 배출가스 비용 이런 거 준비했다. 배출 부채 이렇게 10억을 준비했다. 이산화탄소 6만 톤을 배출한 것을 주장되니까 6만 톤 우리 썼은 게네 그거 부채로 10억 잡아놓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기타 부채 선수금은 이제 미리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요거 아까도 받았던 거가 미리 받은 것 그렇지. 성금 미리 받았지. 1억 1,600억치 받았다. 뭐 한다고 이말 받았노? 와 종업원 급여 가 보면은 이제 확정 급여 부채 당반기 말 769억, 뭐 미지급 비용 다 합치니까 583억 정도가 종업원 비용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 여기는 또 이제 사회 적립 자산의 다음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 적립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게 5,340억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확정 급여 제도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이 91억. 많이 좀 다르죠. 계속 다르죠. 숫자는 이런 거는 뭐 별 차이 없는데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이 달라지니까 계속 비슷하게 봤던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매출액 및 외출 원가. 매출이 누적 5,148억입니다. 매출 원가가 누적 3,217억입니다. 요걸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매출 총이익 나온 데서 뭘 빼면 된다?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게 판관비. 자, 판관비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복리후생비. 여기 보통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연구개발비가 딴 데다 빠졌는 모양이네. 연구개발비가 없네요. 그래서 494억의 판관비가 들어갔다. 최소 인건비가 들어갔다. 판매관리비. 연평 법인세 비율이 24%딱 되어 있고. 자, 요게 이제 임대료 감면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총 50년간 임대 조건을 계약했는데 2011년 4월에 20년간 이후로 10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고 요게 5년간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이 와야 되고 외국인이 최소 2천만 달러 이상은 200억, 2천억인가 200억, 200억이죠. 2천만 달러면 그 와야 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 기업이면서 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 돼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 2천만 원 들어와야 되고 내국인 일평균 정규직 뭐 그걸 떠나서 300명 이상 그래야지 면제해 준다. 뭘 땅값을 면제해 준다.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4명이 제기한 삼성 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 처리건이 주식회사 계류 중에 있다. 이런 게 있고 지배기업은 삼성물산이다. 이런 것들 매출 채권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매출 채권 물건은 가져가는데 돈 안 주는 게 240억, 248억.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물건 만들어 갔는데 돈 안 준다. 미지급금은 돈 안 주는 게 삼성전자한테 돈 안 주고 가져왔다. 27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에게 채무도 있네. 선수금 중개, 성금 받은 게 헷갈린다. 채무는 받은 거잖아. 성금 준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는 그렇지. 취득한 자산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임대하고 있다. 요거 201억짜리 요거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 당반기 주요 경영진의 보상 내용
회장들, 회장급들, 임원급들, 이사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봉이 아니고 이게 그 종업원과 장기 종업원 퇴직급을 합치니까 20억 정도 되더라.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증선이라면 증권 선물 뭐 그런 위원회가 증선이라고 하는데 증선이 그 있을 낀데 증선이 요약한다. 아 이거 어이네 아니다. 증선이 하여튼 증권하고 그런 걸 감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진행 중인 행정 소송 본안 결과 예측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행정 소송에 패소할 경우 패소할 때는 회사의 대표이사, 재무 책임자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죄가 있다고 봤는데 일단 얘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검찰 압수수색에 봐봐요. 이 조사 들어간 사람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및 관계기업 임직원이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1심에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유죄 그냥 선고죠. 이거 확정이 아니고, 관계기업 임직원 전원은 관계되어 있는 임직원 전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회사 직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회사 직원은 임직원 전원은 항소하였는데 회사 직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증거인멸죄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증거인멸하는 걸 인정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단 말이잖아. 에휴 참. 이런데 아유 참 내가 이거 본다고 내가 산발 안 샀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날아갈 줄 알았지. 안 날아갔잖아. 아이 참 그랬습니다. 재무제표 이제 연결 안 된 재무제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 570억, 매출 채권 똑같이 물건 주고 도움 받은 게 2,050억, 재고 자산이 4,950억 이렇게 보면 되고 매입 채무, 기타 채무가 1,100억, 배출 부채가 요거 환경을 관해서 미리미리 땡겨놓은 부채가 10억, 자본잉여금 2조 4천억, 이익잉여금 2조 이거는 2천억이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이 1,098억 누적으로 3개월치는 58억 597억 이렇게 벌었다. 자본 변동 현금 흐름표 말했죠. 현금 흐름은 당기 순이익은 현금이 내 손에 딱 들어왔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불화시킬 수 있는 건 미리 안 줘도 되는 금액들 아니다. 미래에 나갈 돈인데 지금 내 수중에 있어. 그거지 그거 뭐라 해야 되나 친구한테 줄 돈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야. 내 돈이 아닌데 그래도 네가 가진 현금 다 불어봐라. 내 돈 아닌데 네가 가진 거 다 불어보라니까 그런 의미지. 나오면 일단 한 대 맞아. 내 돈 아닌데 엄마 돈 아닌데 일단 네 주머니에 있으니 니도 이렇게 보는 거지. 속속 들어온다. 자, 그렇게 영업활동 지속과 투자에 뒷받침해주만 충분한 운전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좀 위험한 게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 쓰는 건 사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4,984억, 이자율 3%, 뭐 1%, 뭐 0%, 0.5%, 뭐 엄청나죠. 1%, 뭐 1.6% 이런 거 뭐 정말 쓸만하다 맞죠? 9.1% 이게 어떤 데는 한 4% 넘었다니까 5%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낮으면은 이거 은행에다 돈 다 주고 나면 없잖아 맞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주식거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게 84억짜리인데 84억 받아 되겠나 더 내야지 이런 것들 지금 되고 있다. 채무 채권 이렇게 되고 있다. 감사인 3일 회계 범인이 해당 감사 의견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걸 자세히 생각해야 돼. 이게 야들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뭔 소리야 이게?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 사항, 공정한 게 표시된 거로 이게 정말 어렵죠. 어렵게 선언한 거는 저들한테 해가 된다는 게 있는 게라 이거는.
공정하게 표시된 게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 그만 공정하게 표시된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한테 좀 별로 안 좋은 것도 적었으면은 공정하게 표시가 그러니까 가짜로 적었는 게 없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0억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를 공정하게 적어놨는 거야. 30억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중요점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 이렇게 거짓말 안 한 것들이 발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해했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했을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을 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했죠. 제 나이 70이 조금 안 된다고. 20살도 70이 조금 안 될 수 있고, 조금이란 그거를 각자가 이제 표현하는 그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글자 하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 가입할 때는 약간 조만한 글자 잘 봐야 되잖아. 조만한 글자에 다 있잖아. 모든 건 조만한 글자에 다 있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43.44%. 그 삼성물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이재용이가. 이재용이가 말하는 그거잖아요. 2억 60억의 재산이 2억의 재산이 1조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을 발생시킨 게 이런 거지. 이런 거. 34%. 이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영업이익 요거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입니다. 자산 총계 4,500억, 450억. 100만 원이네. 와, 이거 뭐야, 그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45조다. 삼성물산 자산이 45조다. 부채 총계가 19조고, 자본 총계 26조, 매출액이 30조라고? 매출이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1억, 1조, 10조. 매출이 30조다. 영업이익이 8,600억이고. 삼성물산 뭔데?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의 최대 지주가 이재용이란 말이지. 35%. 아이, 짜증 날라간다. 매출이 당기 순이익이 1조다. 와. 요게 평균 근무 연속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제약. 얘들은 단일 판매가 공급 제약이 그냥 매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위탁 생산, 또 위탁 생산, 계속 계약을 했다는 거죠. 뭐 18년도에 위탁 생산, 또 뭐 19년도에 위탁 생산 이렇게 계속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비밀 유지 사항으로 공시를 유보함 이런 것들 이제 비밀 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시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비밀스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우리 신약 비밀인데 이제 옆 회사가 알면 안 되잖아. 아, 쟤들 저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알면 안 되잖아. 위탁품, 위탁 생산, 의향서 체결, 경영상 비밀 유지 사항으로 공시를 유보함. 거의 다 그렇죠. 공시를 유보함 이런 것들이 있다. 주주회사 뭐 의사록 요약 뭐 이런 거는 뭐 볼 거 없고 소송 사건이 요것도 위에 거인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밑에 거를 체크했거든요. 19년 강모 씨 2명과 354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고소를 했네. 19년 4월 29일 당사 4에 대해서 왜 4명이 대하여 중앙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 금액이 84억. 원고들은 회계 처리 기준에 반하여 회계를 손해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19명을 고소를 했는데 얘들이 삼성물산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이게 얼마고 20억이가 2억밖에 안 되나? 청구금액 2억밖에 안 되나? 원고들은 당사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보유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미공시하여 공시를 안 해서 당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이거 원래 가격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덜 받을 수 있는 거를 더 부풀리게 해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부당한 합병 비율 산정으로 구 삼성물산 주주인 원고들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모든 일에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발생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이득 보는 놈이 누굴까? 그 놈이 범인이다. 이거는 모든 거의 진리입니다. 아,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최대 많이 봅니다. 이런 성향으로 뭐 어떤 일이 발생되면 거기서 제일 이득 볼 놈이 누굴까? 제일 손해 볼 사람이 누굴까? 제일 손해 볼 사람이 이걸 왜 하지? 이쪽으로 치우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삼성 바이오 주식회사한테 그런 건데 정매회 8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건데 피고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회계 기준에 위반하여 지분법으로 변경하여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락의 일부를 하락을 시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있는데 이거 지질 끌겠지 계속. 아 참. 근데 얘는 참 애매할 끼야. 왜 아까 또 그거 시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직원 한 명 항소 안 하고 시인한다. 내가 한 걸 인정한다 하면서 지금 장난 아닌데 얘들 하 참. 그러고 요거 그냥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해 버리시다. 36리터를 생산해서 지금 1위로 지금 있는데 2021년에는 독일 회사가 46만 리터를 해가지고 2위에 되겠지만 2022년에는 또 26만짜리를 하는 바람에 62만 리터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 삼바가. 그래서 매출액은 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봤느냐면은 이게 이때까지는 흑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때부터 흑자거든요. 흑자 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흑자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흑자가 돼버렸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돈 버는 일만 남았고 또 내년에는 또 공장 진다고 돈 썼을 거니까 그때는 조금 또 마이너스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또 이제 또 생산만 하면 되니까 쭉 가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뭐 컨센서스에 이렇게 투자 의견에 95만 원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믿으면 안 돼. 누가 하나 팔아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애널리스트가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하는 데 없잖아. 팔아라 그러면 엄청 노비가 들어올 걸.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 아니면 홀딩 막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렇게 보고 이자 발생 부채 이런 것도 부채율 보려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숫자는 영업이익률이 10%, 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28%, 13%, 순이익률이 28%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76일 19년도에 재고재산 회전 일수가 196일 이게 재고자산이 셀트리온이 한 400일 500일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 낮았어. 다른 회사보다 현대는 정말 작더라. 현대는 거의 30일 안에 다 끝나버려. 매출 채권도 거의 30일. 그래서 뭐 1차 밴더, 막 2차 밴더 그 기회를 쓰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거 예상치니까 꾸준히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30%면 아주 양호한 거죠. 유보율도 엄청나게 높고 2,500포인트, 영업이익률도 지금 올해 거를 예상으로 하면 27%, 지배주 순이익률도 23%, 이렇게 ROE는 5% 이렇게 나오고 있다. 퍼가 200 환장하겠죠. 200.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설비 캡 이거는 뭐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서 그런 게 아니라 공장을 얼마나 크게 그게 설비 시장 점유율이거든. 그게 이제 28%인데 30%까지 늘린다는 거지. 2020년에 독일은 지금 23%, 스위스가 지금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이 매출 대비 14%가 판관 비율. 매출이 100원이면 14원은 인건비, 판매 관리비로 들어간다 이거고 매출 원가는 72원.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86원. 86원이네. 86원. 86원 빼버리면 뭡니까? 순이익이 나오겠지. 순이익. 매출 원가 있고 판관비 있으니까 그거 빼면 세금 빼면 순이익이겠죠. 자, 요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고 투자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재무활동은 돈을 잘 갖고 있다. 아주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나오는 추세죠. 이게 흐름이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 이거는 성장률이네. 유동 비율, 순차익 비율 뭐 이런 것들. EPS, 에비타 마진율. 에비타는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이렇게 했는 게 에비타라고 했잖아요. EV는 자본 투자 기업 자본 EV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 모든 자본이 EV 슬러시 에비타는 요거에 나누기 요걸 하면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EV 에비타는 숫자가 낮은 게 좋아요. 10년 만에 뭐 29년 만에 돌아온다, 27년 만에 돌아온다. 내 원금이 이렇게 다 뛸 거 다 뛰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숫자에만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집중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성 셀트리온은 이게 막막질한 신약 CDO 개발. CDO는 개발이죠. 디벨로먼트 개발하는 거. 이제 요걸 개발하겠다. 신약을 개발했다. 그리고 패트론 위탁 계약 개발. 이것도 위탁 개발이네.
계약 체결, 위탁 생산이 아니고 요건 위탁 생산, CMO고 이런 것들 후불 묻지 위탁 개발, 요것도 CDO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2위 요때 밀어내었다 8월 20일 날 삼바가 밀어내었다. 그의 삼바와 셀트리온을 비교하니까 영업이익에서 셀트리온이 시총은 지금 셀트리온이 훨씬 뒤지거든요. 34조고 여기는 44조예요. 10조가 차이 나는데 매출액에서 여기는 7천억이고 삼바는 그 셀트리온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이 3,700억, 당기순이익이 2,900억인데 얘는 삼바는 영업이익이 900억에서 당기순이익이 2,000억 뭐에 깎고 2,000억이 되는 이렇게 퍼가 200배, 여기는 퍼가 116배, ROE도 11%. 삼바가 셀트리온이 수치상 훨씬 더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왔고 퍼 나왔고. 그만 이거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까? 적정 주가 우기고 하는 이거 한번 보자. 이게 너무 낮아. 한번 보자. 이거 EPS 한번 보자. EPS 3,500원, 3,500원, 3,536원 곱하기 멀티플 한 40주가 40. 어씨. 자, 3,536 곱하기 40배는 너무 적다. 3,536 곱하기 60배 주자. 멀티플 20만원. 멀티플 60을 줘도 60을 줘도 20만원이네. 거품이죠. 거품. 높다. 거품이 아니고 높다. 자, 높다. 자, 이것도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바이오팜 있고 유한양이 있는데 유한양은 나 유한양인데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유한양 이거 영업이익률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지네. 0.8%가 뭐고 순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다. 와, 그런데도 살아있다. 지금 와, 이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유보일이 매출이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1조 4천억이 된다. 대단하죠. 근데 매출이 1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20억이에요. 12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지. 매출액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봐봐. 148 곱하기 0.8 하면은 125 나와. 이런 거지. 영업이 불쌍하다. 셀트리온이 삼바보다는 훨씬 수치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 셀트리온 보니까 셀트리온이 더 이렇게 끌려요. 보니까 신풍제약은 이건 보도 못하고 봐봐. 신풍제약은 매출액이 500억이야. 시총이 얼마야 지금 이거? 시총이 7조야. 7조 회사인데 매출액이 500억. 이건 거품이죠. 거품. 이거는 영업이 이게 매출이 안 따라주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은 삼바는 나한테는 그거예요. 아까 전에 회계,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예전부터 알던 회사인데 그냥 제외를 시켰지. 너무 그런 거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제외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바이오 회사를 한번 알아보겠다 했을 때 셀트리온과 삼바 유한양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사는 했고 삼바는 오늘 했고 그런 가운데 회사를 알아보니까 회사는 괜찮아. 아주 괜찮아요. CMO 위탁 생산도 하고 CDO 위탁 개발도 하고 위탁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1공장, 2공장, 3공장 1공장에 3만 리터 2공장에 15만 리터 상공장이 18m 합쳐가 36만 리터의 생산을 하는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이 아니고 그거 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4공장도 2022년에 완공되면은 총 62만 리터를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딱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렇게 되노 이게 이래 되면 돈은 이쪽으로 몰리고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치킨 게임이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 생겼듯이 발생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이런 게 얼마나 수월하냐면은 설계도도 받아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재료비도 그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가 줘. 그걸 다 만들어지면 다 완료되면 이 사람한테 주면 그때 또 돈도 줘. 그러니까 수월하거든. 처음에 설비 투자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설비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그 조금 약한 데는 함부로 발도 못 부디고 박살날 것 같다 하면서 그때까지는 삼바가 뭐 어떻게 클지는 하여튼 삼바는 굉장히 잘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회계 문제 요거 터지는 것만 조금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내가 깔끔하게 말한다는 거는 처벌받은 사람 정확하게 처벌받고
그게 저한테는 깔끔한 거예요. 그렇게 처벌받고 뭐 이렇게 감가될 거 감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삼바는 그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쫙 그러고 세계 1등에 이제 이거 마키시어는 무시 못 하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삼바를 비교한다라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셀트리온이 월등히 좋죠. 셀트리온도 이제 내년 하반기에 뭐 합병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다 합치면 한 50 몇 조 되잖아요. 비슷한 덩치가 되는데 셀트리온은 거기 비하면 삼바에 비하면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매출 대비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삼바는 벌써 덩치가 셀트리온이 한 3배 가까이 돼버렸거든요. 셀트리온은 25만 리터, 자체적으로는 19만 리터거든요. 1공장이 10만 리터, 2공장이 9만 리터, 그래 19만 리터인데 CMO 위태까지 해가지고 8만 리터 합쳐가지고 한 26만 리터인데 삼바는 60만 리터 돼버리잖아요. 지금 내후년 돼버리면. 그러면 격차는 그 대신에 셀트리온은 연구비를 한 지금 3천억씩 4천억씩 쏟아붓고 있고 신약에 복제약도 있고 학교에서 삼바도 복제약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에서 저 바이오에픽스에서 만드는 그런 거 보면 나중에는 삼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좀 짧은 시간 안에는 셀트리온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